제가 20대 이분이 아는 내용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자산 배분이 뭔지도 몰랐고 동적 자산 배분이 뭔지도 몰랐고 정말 무식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당신의 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를 분석해 드립니다. 제가 그 구독자분들의 2개 실제 포트폴리오를 분석합니다. 참고로 이런 연구를 강원국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제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분석을 하면서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내 포트폴리오 저거랑 비슷한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포트폴리오는 30대 남자분이시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스톱을 하고 직접 한번 이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는데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제 영상을 스톱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제 해답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한 90점은 넘습니다. 확실히 100점 만점에 90점은 넘는 포트폴리오이고요. 제 의견을 붙이면은 일단 상품이 좀 많아 보입니다. 뭐 현금과 주식과 채권과 이제 자산 배분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상품이 필요한가라고 좀 의문이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주식 비중이 42%, 채권이 36%. 왜 36이냐? 여기 보면 채권이 4%가 있고요. 여기 보면 코인이 32.78%가 있는데, 이게 원래 코인이긴 한데 헤이비트에서 하는 그 이제 예금 상품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따박따박 8% 이자가 나오는 그런 예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USDT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USDT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헤이비트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위험 예금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나 USDT와 헤이비트가 안 망할 경우에는 이 8%는 계속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 채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형 자산이 13%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여기 이제 리츠고거든요. 올해도랑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9%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오르는 거는 자산 배분이 얼추 잘 되기는 했어요. 이제 채권이 현금이 50%고 그리고 주식이 42%인데 여기 금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균형 잡힌 자산 배분에는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라 실물 자산, 특히 뭐 금 같은 것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작년에 느끼셨겠지만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같이 죽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보통 금리 좀 있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 플러스 원자재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주식 비중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이분이 보내주신 MDD가 안 맞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개별주 퀀트 전략이 이제 기대 수익이 60%고 MDD가 36%라고 하는데, 이거를 딱 보니까 퀀트 킹으로 돌리신 게 보이는데, 이제 월봉과 일봉은 좀 달라가지고요. 이 똑같은 전략을 퀀터스로 돌리면 제 생각에는 아마 기대 수익률이 50대 정도 나올 것 같고, MDD가 아마도 이제 40대 후반 또는 50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커스피 MDD도 당연히 40이 아니죠. 커스피 MDD는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 될 거고요. 60, 70% 될 것 같고요. 그 LVMH는 루이비통 회사입니다. 그 루이비통 주식을 좀 사셨더라고요. MDD가 73%? 아니요, 여기는 그 MDD가 한 그 거의 90%는 된다고 봐야죠. BAA는 그렇죠. MDD가 16% 정도 되고, 듀얼모니텀도 19% 정도 되고, LA도 15%. 뭐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대 수익률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의 그 실제 수익률은 그 과거 수익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무슨 N캐피털 그 채권이 하나 있는데, 이건 23년 9월에 만료되는 거고요. 리츠고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지금 LAA 비중이 되게 커요. 23%거든요. 저는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 LAA가 이제 가장 이제 별로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ISA를 기좌를 굴리시는데, ISA 기좌 같은 경우는 개별주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LAA를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형 올레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테크닉이 있거든요. 한국형 올레더를 하고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채권과 금 같은 경우는 이제 ISA나 연금 계좌,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로 돌리고, 그리고 개별주는 내 개인 계좌에서 돌리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비중이 제가 보기엔 좀 이제 커 보이고요. 네. 이게 사실 LAA가 말만 동적 자산 배분이지, 사실은 연구 포트폴리오에다가 지금 주식 비중이 50%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거의 동적을
동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스닥과 현금 왔다 갔다가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ISA의 개별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라면 한국 개별주 펀드 플러스 코스피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국형 원래대로 돌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코스피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굳이 코스피를 할 거면은 한국 개별주 펀드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LVMH 루이비통 주식은 뭐 비중이 작기 때문에 뭐 취향대로 가져가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CAG MDD는 이제 얼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짜봤고요. 이제 그 수익률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 비중 곱하기 이제 수익률을 하면 되고요. 그 비중 곱하기 수익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거를 다 더하면 돼요. 예를 들면 13% 곱하기 2는 0.26이죠. 3% 곱하기 8은 뭐 한 2.66일 거고 6 곱하기 0.13은 0.78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 다 더하면은 한 10.2%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30대 이분이 내 목표 수익 10%가 괜찮은가 아닌가를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은 지금 이대로 가도 되고요. 아니라면은 제가 이제 몇 개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 비슷하게 포트폴리오 좀 수정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정적 자산 배분은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은 이제 여기 그 리츠고 요거랑 채권을 같이 합쳤습니다. 같이 합쳐가지고 채권이 조금 높은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대 수익 6%를 여기다 잡았고요. 코인은 이제 8% 나올 거고 동적 자산 배분은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식은 뭐 이제 소형주 펀드니까 25%는 최소 벌겠죠. 그죠?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10.2% 도달을 했고요. MDD도 일단 똑같이 이렇게 비중 곱하기 MDD를 다 이렇게 곱하고 이거를 더하면은 이게 한 14.7%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뭐 현금, 코인, 여기 자산 배분, 주식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확실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 MDD는 요 14.7에서 0.6에서 0.75 정도를 곱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경험값이고요. 여기 딱히 이론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왜 0.6에서 0.75를 곱해야 되는지. 보통 자산 배분을 하면은 포트폴리오 MDD가 각 자산군의 MDD의 평균보다 최소한 25%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관성이 적을 경우에는 이제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기는 상관성이 뭐 그렇게 엄청 낮은 편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한 0.6에서 0.75 정도 곱하면 어떨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MDD는 결론적으로 9에서 11% 정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제안했던 그 몇 개의 체인지를 붙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20대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멋진 사나이가 아니라 아가씨입니다. 네, 아가씨? 여자분입니다. 제가 20대 이분이 아는 내용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자산 배분이 뭔지도 몰랐고 동적 자산 배분이 뭔지도 몰랐고 정말 무식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동적 자산 배분 3개에 40%, 정적 자산 배분이 60%이고요. 이 정적 자산 배분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주식, 그 중에 한미가 반반, 채권이 35%, 한미 반반, 15%가 금, 이런 식으로 가셨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이 한 20%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12%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합이 66 정도 평균이 16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동적 자산 배분 3개를 합치면 MDD가 10% 정도 기대가 되고, 정적 자산 배분도 이 정도면은 한 10%, 뭐 맥시멈 15%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MDD가 요거에 또 0.6에서 0.75를 곱해야 되니까 한 6에서 8%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대 여자분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전에 30대 남자분 포트폴리오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10.2대 9, 10대 10보다 는 16대 8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여기서도 이 포트폴리오 100점짜리는 아니고 한 98점 정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물린 놈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물린 놈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린 놈들이 이제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자산의 8%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심한 비중은 아닙니다. 이제 그건 좀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셨는지 보니까 한국에서는 소형주 하셨고요. 부채비율 200% 필터 넣으셨고 이제 성장 가치, 아마 제가 쓰는 팩터 쓰셨겠죠. 그리고 GPA 팩터를 좀 넣으시고 이제 비중을 좀 더 크게 두신 것 같고요. F 스코어일 것 같아요. F 스코어 비중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울트라 전략 같은 거 만드셨습니다.
가치주, 성장주, 이제 그리고 이제 우량주 요거를 합친 전략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총이 시총 5가 뭘까? 이제 시가총액이 또 비중을 크게 두셨다라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제가 만든 톱 전략이랑 이제 비슷한 수익률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니까 뭐 연봉이 40, 50% 정도 나오겠죠. 요 정도 전략이면은 미국도 똑같이 투자를 하십니다. 이렇게 미국도 똑같이 하시고요. 여기 이제 아쉬운 거는 요 이제 물린 놈들인데 얘네들을 이제 못 팔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핑계도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탈출 시도. 탈출을 하지 왜 시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세 파악용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굉장히 금액이 낮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이걸 핑계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사실 뭐 제 생각엔 이걸 싹 다 날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거 어차피 금액도 작은 편인데. 자, 왜냐면요. 왜 물린 놈들을 보유하는 것이 나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떤 주식이 반토막이를 했습니다. 그럼 반토막한 주식이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본전이 돼야 되는데 일단 50% 빠지면은 2배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자체만 봐도 험난한 오르막길이죠. 왜냐면 얘가 이제 차트만 봐도 촥 내려왔는데 이제 이게 올라가야 되죠. 오름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암벽이 많고 바위가 많은 산적이 많은 그런 오르막길이에요. 왜냐면은 위에서 물린 놈들이 얘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10,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쫙 미끄러졌잖아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6,000원에 사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아싸 하면서 이제 제 자기 주식을 팔 거거든요. 본전 찾았다 하면서.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요, 주식이. 5,500원까지 주저앉습니다. 또 빌빌빌 올려가가지고 6,5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6,500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아싸 하나 팔아야지 하면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등산을 하는데 무슨 암벽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막 하면은 산적들이 막 바위를 던지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산적들이거든요. 아싸 하면서 물려면 막 바위처럼 던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반토막 난 놈이 그래서 다시 본전을 회복하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죠. 그 주식은 분명히 무슨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 악재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매크로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산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영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한 겁니다. 절대로 아무 악재는 없는데 주식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그 악재가 뭐가 되었든 그거를 극복해야지 다시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주식이 수천 개가 있고요. 그 중에는 악재가 없고 호재가 넘치는 종목들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거든요. 자, 그런데 왜 굳이 내가 악재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주식을 갖고 있냐고요. 지금 당장 호재가 많은 주식도 많은데, 자, 이 두 개 이유 때문에 물린 놈들을 보유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본인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주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 바로 이런 거죠. 물론 이분은 크게 어리석은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이 8%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2%는 아주 훌륭하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는 참고로 이제 부자되기 프로젝트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은 아마 분명 하단에 링크가 있을 거야.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하셨다고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